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직업 상담학 이론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이론은 실존주의 상담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실존주의 상담의 대표적인 학자들을 살펴보고 실존주의에 대한 전체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표적인 실존주의 학자로는 이제 빅터 프랭클을 들을 수가 있죠. 자, 우리가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나요?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사람이죠. 이분이 그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자신의 삶의 목표가 생겼기 때문이죠. 그 삶의 목표, 자신의 아내와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이러한 그 수용소의 내용들을 이 세상에 알리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남은 것이죠. 자, 이번은 나치 수용소에서 너희들이 나의 육체적인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는 있지만은 나의 어떤 마음의 선택의 자유는 뺏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엔 1905년 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출생을 하고 1930년 비엔나 대학교 학위를 취득했고 46년에 폴리클릭 병원 신경과 과장에 재직을 하고 있다가 1959년에 인간의 의미 추구 저서를 발행을 하고 1970년 샌디에이고 캠퍼스 교수로 재직을 하다가 1997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 인간과는 의미 치료의 키트를 마련했는데 이 의미라고 하는 거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미가 없으면은 우리가 살 가치가 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미 치료의 키트를 마련했는데 이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인간적인 현상이다. 또 기본적인 동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서 이런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은 내담자가 겪는 문제로 보고 내담자가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는 이론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의 의미를 갖고 계시는지요? 아직 찾지 못했다고 하면은 이 수업을 끝나고 이 수업을 통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린전 의미치료에 쓰는 기법은 역설적 의도라고 하는 기법인데 이것은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나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전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왜 죽지 않았나요? 라고 묻는 것이죠. 거기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살해할 의미. 그래서 이 의미를 추구하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의미 있는 일을 찾고 무의미한 일은 안 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분이시죠. 자, 탈숙고. 어떤 현상에 대한 두려움이나 생각을 그냥 그만두도록 하는 것이죠. 자, 이 프로이트는 쾌락에 의한 의지를 이야기를 했죠. 이 쾌락에 의한 의지는 인간의 쾌락이나 즐거움은 의미 성취의 결과이고, 그리고 권력이나 힘은 의미 추구의 수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아들러는 힘에 의한 의지, 자아 실현은 부차적인 2차적으로 얻어지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표가 되면 달성될 수 없다고 이 얘기를 하였죠. 두 번째 인간은 취약의 조건 하에서도 어떤 영적인 자유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영성을 주요한 특징을 지니고 또 자기 분리, 자기 초월 능력을 가진 존재이다.
그리고 인간은 자유를 지닌 존재고 또 인간은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자, 보면은 자기 분리, 자기 초월 능력을 가졌고 또 인간은 자유를 지녔고 자유를 지닌 만큼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주요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지의 자유죠. 인간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마음으로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극한적인 환경 속에서도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며 살아남게 되는 방식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 것이죠. 인간이 자기 분리의 능력, 정신적 차원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의미에 대한 의지는 인간에게 삶의 기본적인 동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미 탐구가 삶의 1차적인 쉼이 되는 거고, 이러한 의미는 굉장히 독특하고 구체적이며 단지 자신에 의해서만 충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실현은 당신이 추구하는 의미가 충족되는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죠. 자, 삶의 의미. 삶 자체는 항상 우리에게 무언가를 묻습니다.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은 우리가 삶의 책임을 지는 것이죠. 만약에 삶에 의미가 있다고 하면은 고통에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추리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통도 삶에 근절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역경과 시련, 이러한 힘든 일들을 겪지 않은 사람보다는 이러한 힘든 역경을 겪은 사람들이 더 축복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고통과 슬픔이 계속 겪고 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굉장히 강해지고 그러한 어떤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게 되면은 훨씬 더 작은 거라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삶의 의미 추구는 바로 의미 추리의 본질인 것이죠. 대부분 이런 어떤 불안이라든지 이런 심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내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게 되면 그만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학자로는 이제 롤메인데요. 이런 그 실존주의 학자들을 살펴보면은 정말 굉장히 자신이 어렸을 때 고통도 겪고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꿋꿋이 이렇게 잘 성장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롤메이 역시도 두 번의 결혼을 실패했고 실패함으로써 상담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돕는 것은 어떤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존재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존재. 그래서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한 것이지 나의 환자는 아니다. 환자로 보는 것은 아니는 것이죠. 그래서 환자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저는 어떤 실존주의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이 프로이트는 이 롤메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프로이트의 결정론을 반대를 하고 또 행동주의 어떤 사회적 조건 습관 형성을 반대한 사람이죠. 그리고 반면에 이제 선택과 자유를 중시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자, 1909년에 미국 오하이주에서 출생을 했고 미기간 주립대학교 남학생 카운셀러를 했고 1938년에 결혼해서 세 자녀를 두었고
또 1949년 콜롬비아 대학교 임상 심리학 전공 철학 박사를 취득을 했고 1950년 이후 1994년 뉴욕 대학교 교수로 해서 숨을 거뒀습니다. 자, 인간관은 나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는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한다. 라고 표현한 바와 같이 인간을 존재적 입장에서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being, becoming 이런 존재론적 입장에서 이해했다. 자, 인간을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 자신에 대해 지각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어떤 특별한 존재로 보았고요. 삶이 지속되는 한 이러한 실존적 불안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인간은 이러한 불안을 감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전 학자마다 해당되는 인간관이 있는데 이러한 인간관과 학자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어빈 알롬입니다. 이 어빈 알롬은 1931년 워싱턴에 출생을 해서 1952년 조지 워싱턴대 졸업을 했고 1956년에 보스턴 대학교 의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1962년 의학대학 강사 의학센터에서 일을 했고 자, 에드워드 1974년에 에드워드 스트레커상을 받았고 1994년에는 스탠포드 대학교 명예교수로 재직을 하고 2000년도에는 그 오스카 피트너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자, 이 어빈 알룸의 인간관은 그 죽음, 자유와 책임, 고립, 무의미성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실존주의의 어떤 큰 그 공통적인 그러한 어떤 인간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죽음은 불가피한 것으로 인간의 삶이란 유한하다. 그래서 근데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면은 우리가 불안이 발생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자유와 책임, 인간이 자신의 삶의 여정을 선택할 책임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된다. 예, 여러분들도 그 마음껏 자유를 누리지만은 그 자유에는 책임이 분명히 따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고립인데 고립은 인간이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홀로와 살다가 떠난다는 것입니다. 자, 무의미성 인간이 사전에 결정된 의미를 갖지 않는 어떤 무관심한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 관심사, 죽음, 자유와 책임, 고립, 무의미성에 대한 자각으로 이런 갈등과 불안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궁극적 관심사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수용이 본질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실존주의 학자들의 인간관을 살펴보면은 자, 결정론적인 관점에서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바뀐 이런 플랭클 그리고 롤메이 나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는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한다. 이런 존재의 의미를 담았고요. 알롬은 죽음, 자유와 책임, 고립, 무의미성 이것이 인간의 궁극적 관심사다. 자, 이렇게 학자들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연결해서 기억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실존주의 상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인간은 자기를 각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무의미한 세계에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며 자아 실현의 경험을 갖는다는 것이죠. 이 프랭클도 죽음의 수용소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아침만 되면은 얼굴 표정을 보고 아프게 생겼거나
힘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오른쪽으로 뺐다고 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줄 서 이렇게. 그리고 건강하게 보이고 활발하게 보이는 사람은 왼쪽으로 일단은 뺐다고 하면은 오른쪽 사람은 어느 날 순간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웃고 건강한 척 보여야 되겠죠. 이런 현실 속에서 그 자신의 어떤 삶의 의미를 찾고 그걸로 인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 선택, 또 불안 죽음 이런 것이 이제 실존주의 상담의 주요 내용들인데, 자, 표를 보면은 좌측은 삶의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뭐냐. 이쪽으로 올수록 이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자기 삶의 의미를 상실한 상태로 이제 오는 것이죠. 자, 죽음. 우리가 수용하고 자유와 책임. 자, 자유와 책임에 대한 얘기. 예, 오늘의 나는 어제 내가 선택한 결과가 오늘의 나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의 나는 누구냐? 어제 내가 선택한 결과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 또 제가 선택한 거, 이런 거에 대한 내가 선택한 것이 바로 나다라는 것이죠. 이만큼 이제 책임을 따른다는 거고, 또 이것이 이제 고립, 무의미, 실존적 욕구가 좌절될수록 자기 삶의 의미를 상실한 상태가 된다. 그래서 공허, 심연, 이런 그 단어들이 우리가 실존주의 상담의 주요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직 학생이라 아직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 거로 보입니다. 저는 요즘 이 죽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이제 기독교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은 천장으로 가는 길이다, 하느님이 날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마음이 좀 편한 상태이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굉장히 어떤 마음에 불안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정말 아마 너무 불안하고 무섭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면서 그것을 수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음을 앞둔 호스피스 병동에 이제 환자들이 이제 그걸 전문적으로 또 이렇게 상담해 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인간의 삶이란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유한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반응을 한다. 그래서 이걸 지금 여기 here and now에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자극하고 죽음에 직면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내일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뭐 이런 거. 어쨌든 그러한 지금 여기에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우리 합시다. 예. 그리고 이제 죽음이라는 거 하는 것은 인간 실존에 의미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들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면 공부도 의미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이런 과정적인 존재이며 어떤 형성적인 존재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실존주의는 그 한 개인을 의미 있는 전체로 보려는 노력이다 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자유와 책임인데, 이런 자유란 어떤 인간이 그 자신의 세계,
인생 설계, 선택과 행동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실존주의 상담은 자유, 그리고 자기 결정, 의지, 결단을 어떤 인간 존재의 중심부에 두고 있는 것이죠. 인간을 성숙해지고 있는 존재, 그리고 선택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보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제 고립인데요. 고립은 어떤 개인 간 고립, 자신과 타인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심연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개인 내 고립은 우리가 자기 자신들의 부분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개인 내 고립이 심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아주 굉장히 불안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존적 고립, 이런 실존적 고립은 다른 개인이나 세계로부터의 근본적인 고립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에 빠지거나 어떤 강박적인 성욕, 이런 것은 무서운 고립에 대한 반응일 수가 있습니다. 또 무의미성, 인간이 사전에 결정된 의미를 갖지 않는 무관심한 세계가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삶에 의미가 없을 경우 계속 살아야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삶의 의미는 각 개인에 따라 특이하고 독특하며 시간 및 상황에 따라 삶에 부여할 다른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손발이 없는 이러한 닉부 이치치, 닉부 이치치도 수없이 죽으려고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부모의 정성스러운 사랑, 부모 형제들의 정성스러운 사랑, 친구들도 그런 사랑으로 인해서 목표가 생긴 거죠. 내가 살아야 할 의미를 아는 거예요. 내 살아야 할 의미는 두 가지인 것이죠. 하나는 부모, 형제, 친구들 때문에 살아야 하고, 두 번째는 이런 나와 같은 좀 어려운 꿈과 비전이 없는 이러한 어려운 나라들의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자라는 전도사가 되자라고 하는 어떤 삶의 의미를 찾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죠.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불안과 죄의식, 실존주의 관점에서 불안과 죄의식은 인간의 존재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점이 된다. 그래서 메인은 불안은 절박한 어떤 비존재의 의염에 대한 체험이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의협적인 것이죠. 그러면 굉장히 불안이 생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그의 잠재 능력을 실현시킬 상황에 직면할 때 또 불안이라는 것을 체험한다는 것이죠. 그의 잠재 능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계속 도전하거나 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 직면할 때는 또 불안이라는 것을 체험한다. 그래서 만약 그의 잠재 능력을 부정하거나 그것을 실행하는 데 실패할 때 그의 기분은 죄의식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 시간의 유한성인데요. 실존주의자들은 이런 공간과 유사한 것으로 전통적인 시간의 개념과는 달리하고 있죠. 그래서 내담자의 실존적인 시간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유한하다는 것이죠. 자, 미래에 대한 불안한 태도는 그러한 징조를 가져오게 한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유한성 때문에. 자, 실존주의 상담의 목표는 우리가 첫 번째 자기 존재를 완전히 각성하고 이를 실현하게 해야 된다. 내담자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하고 그에 대하여 책임지도록 하며 나아가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창조하게 되는 것이죠. 또 대면관계를 중요시하며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 인식하고 이런 피해자적 역할 구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자, 요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 내담자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하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며
나아가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의미의 창조자가 되게 한다. 그리고 대면관계를 중요시하며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 인식하게 하고 이런 피해자적 역할 구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존주의는 우리가 그 어떤 자유와 책임 그리고 어떤 죽음, 의미에 대한 의지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잘 학자마다 얘기한 단어들을 잘 새기면서 보면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2교시 마치고 3교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